제천의 한 종합병원 앞 버스 정류장. 병원을 다녀가는 환자들 대부분이 70, 80대 어르신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병원 왔다가 가시는 길이세요? 예, 예.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신 거예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못한다면 원주로 가죠. 그 원주로 가서 또 못하면 또 뭐 서울로 가야죠. 여기를 따지면 중학생이고 원주 가면 고등학생이고 서울 가야 대학생이요. 뭘 알아야지 뭘. 뭐 조사는 많이 살려가. 많이 살리라고요? 여 늙기들 하면 불쌍. 서울 수서역 앞은 강남의 대형 병원들을 가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이른 아침부터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병명이 위중하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 대형 병원에 대한 선호는 더 높아집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광주요. 광주요. 천안이요. 천안. 네. 등천에서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삼성병원 대구에서 내가 죽다가 여기 와가 살았거든. 심장이 안 좋아가. 그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래갖고 아저씨도 눈이 좀 이상했고 막 서울로 왔지. 영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집에서 1시간 반 차 타고 동대구에 세워놓고 여기서 또 1시간 20분 SRT 타고 1시간 20분 이리 오지. 새벽 2시 반에 나왔지. 그때가 한 15년 전이죠. 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암 치료받으러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살았어요. 8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대형 병원의 셔틀버스. 대략 한 3,000명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이 트는 시각. 새벽 2시 부산을 출발한 고속버스가 3시간 반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8개월째 2주 간격으로 서울에 올라온다는 엄마와 아들. 림프종을 앓는 아들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9시간 진료라고 해도 교수님 보는 시간은 5분도 안 되거든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끝나고 항암하는 그것도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항암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12시 될 때도 있고 3시 될 때도 있고 4시 타임이 될 때도 계속 기다리는 상태예요. 새벽에 왔다가 밤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달려온 길. 두 사람의 얼굴엔 피곤이 역력합니다. 자비만 하면은 두 사람 하면은 그냥 24만 원. 딱 자비만. KTX를 타든 버스를 타든 뭐 SRT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기본적으로 24만 원. 그다음에 지하철 오면 지하철비, 버스비. 그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값. 뭐 기본적으로 그거. 그다음에 저희가 장사를 하니까 그날 이틀 문 닫아버리면 이틀 장사 못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왜 이런 수고를 무릅쓰고 저도 서울로 알아요. 오는 알지만 걸까? 단순하게 무조건 내가 큰 병이 걸리면 무조건 서울에 와야 된다. 지방에서는 그래요. 2020년 한 해 서울 지역 전체 진료비 24조 중 타 지역에서 유입된 진료비는 무려 9조 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이유는 의료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가야지 나을 수 있어.
근데 지방에서도 믿고 나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시장에 방치하면 제가 보기엔 점점 그게 심화될 겁니다. 전부 서울로. 119에 30대 엄마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18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던 도중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119 구급대는 곧장 병원 섭외에 나섰습니다. 18개월 남자 애기인데요. 시저 추정이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뭐 처리가 안 되는 대여가지고요. 네. 네, 원주로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소아과에 네. 내신경과 교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시저 환자 이나 치료가 안 되거든요. 전산이 마비돼서 검사랑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거든요. 소아과 애기 시저하는 애기 못 받아요, 선생님. 지금 열은 6도 9밖에 안 되고 그 전에 열은 없었던 거죠, 선생님.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애기 장염기가 있었다 얘기하시거든요. 설사랑 공포 증상 있었다 해가지고 일단 애기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제천 시내 병원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혹시 모를 뇌전증에 대비할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아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답들이었습니다. 결국 6차례의 섭외 시도 끝에 아이를 받을 수 있다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동에 있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1시간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되게 심각한 게 있었을 경우에 그렇게 경기를 했으면은 뇌손상도 받고 했을 건데 그래도 의회 보면 그 얘기는 그래도 다행히 급성 장염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를 한 거라서 저희가 이제 그때라도 수액 치료를 하고 애기는 상태가 좀 좋아졌으니까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린 아들을 치료해줄 병원을 찾기까지 엄마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막막했죠. 진짜 너무 막막하고 이제 아기가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네. 너무 막막하고 진짜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그랬죠. 아무래도 안 받아주니까. 병원 쪽에서 뭐 전문의 선생님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 환자를 지금 즉시 처치가 안 된다거나 또 다른 중증 환자가 있어서 안 되거나 병상이 없어서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치료 가능한 병원이 섭외가 안 되면 골든타임을 이제 놓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충주에 살고 있는 임성호 이재남 부부. 남편 임성호 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지난 2011년 폐와 신장을 이식받은 고위험군 환자입니다. 이쪽 지역에 호흡기내과 그 담당이가 전문의가 한 명밖에 없어요. 다 없고 다른 병원. 충주 지역에. 네. 의료원은 그동안 없었는데 그나마 한 분이 오셨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호흡기 환자로서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주 다음에 충주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어떤 거점마다 뭐 좀 그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었으면. 햇살이 뜨거운 8월의 아침. 정년 퇴임 후 농사를 짓고 있는 제천 토박이 노정섭 씨의 손길이 바쁩니다. 민소매 옷을 입고 일을 해도 더울 날씨지만 그는 늘 긴 점퍼에 고무 장갑까지 완전 무장을 한 채 밭일을 합니다. 이런 이파리가 참 굉장히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또 이렇게 그 작물 지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새말뚝 이런 부분에 얽히고 걸릴까봐 항상 조심해도 한계가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그럼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완전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덥지만은 이 고무장갑 끼고 잠바 입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은 노정섭 씨. 하지만 제천에는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없어 1년 넘게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여기 혈전용해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강도가 엄청 센 거래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이야기 있는 것 같아요. 경동맥 협착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하는 동맥 경화용제. 그로 인한 또 다른 위험이 바로 출혈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병원 진료를 받다가 갑작스럽게 잇몸에 출혈이 생겼어요. 피가 콩콩 하면서 그 피덩어리 같은 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응급실에 갔더니, 같은 진료받던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야, 이게 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실이 맞냐 이런 절망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제천 시내를 거닐다 보면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띄는 병원 간판들. 하지만 노정섭 씨가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곳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 응급 예상이나 심내혈관 같은 청각을 다투는 그 환자들이 응급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전라남도 강진의 유일한 종합병원 강진의료원. 이곳에서도 전문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반년 이상 휴진 중인 과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의사를 못 구하죠. 저희들이 이제 의사들 단톡이랄지 이런 데다가 올리거든요. 이제 그 의사들 채용할 때. 근데 지금 거의 6개월, 7개월 이상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의도 없고 내과랄지 정형외과 이런 데는 보통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줘도? 네, 무리는 없어요.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하나? 예. 어렵게 찾은 의사들도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기 일쑤. 언제 그만둔다고 할지 몰라 원장님은 매일 조마조마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원장 같은 경우는 매일 진료 과장들의 표정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불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는 정말 도시보다는 우리 군단에 있는 병원은 그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심지어는 1년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울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의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 지역에도 2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서부를 담당하는 순천 성가롤로병원, 동부를 담당하는 목포 한국병원. 눈에 띄는 사실은 전남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응급실에서 환자는 응급진료는 해줄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심장혈관이 막히면은 심장내과에서 나와가지고 혈관을 뚫어주고 스텐트를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흉부외과에서 나와서 또 수술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적으로 뭐 뇌출혈이 있으면은 배우진료과에서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근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는 다 해주는 입장에서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게 될 수 있는 병원으로 후송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우진료과가 안전하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완전한 어떤 응급진료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유인 도서의 40% 이상이 밀집된 곳일 뿐만 아니라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큰 지역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아 응급 환자나 중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그 어느 곳보다 절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필수 의료가 이렇게 안 되고 그 야간하고 응급 진료를 못 하게 되면 진짜 이렇게 해서 걱정되는 게 응급의료센터를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